내일 새벽에 크립토 서밋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역사적인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을 했다. 그런데도 시장이 크게 하방으로 요동치면서 다시금 88K까지 말아 올려준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느냐? 이번 발표에서 기존에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전략적 준비금으로 보유를 할 것이나 이는 시장에서 추가 매입은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면적인 헤드라인만 보면 트럼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만 팔지 않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84K까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금 88.5K까지 말아 올려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런 식으로 표면적인 언론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실 게 아니라 진짜 본질을 보셔야 되는데, 크립토 차르인 데이비드 sak스가 본인 트위터에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골드처럼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비축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은 추가 비트코인 확보를 위한 예산 중립적인 전략을 개발할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은 아니나 향후에 추가적인 비트코인 매수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겠다.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 골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 크립토 분석가인 레오니드도 같은 얘기를 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발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가 비축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났을 때 더 많이 매입할 거다. 아직 그 전략을 얘기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와이즈 CIO 또한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다. 왜냐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은 선에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권한을 재무부와 상무부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만 안 팔고 비트코인 더 이상 안 사는구나, 악재다, 셀더 뉴스다 하면서 던졌지만 실상 내용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추가적으로 비축할 건지에 대한 큰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세일러 형님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비축금 설립 행정명령은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데이비드 sak스 글 밑에 이런 식으로 세일러가 답변도 달았습니다. 추가 비트코인을 획득하기 위한 예산 중립적인 몇 가지 전략이 있다. 그것을 내가 해답을 알려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힌트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먼 훗날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일 새벽 트럼프가 코인 비축 발언 입법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고 크립토 서밋은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정확히 한국 시간으로 3월 8일 새벽 3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여기서도 지금 핵심적으로 최종 확정된 명단을 보면 트럼프를 포함해서 보아인스와 데이비드 sak스까지, 데이비드 sak스가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매집해 나갈 건지, 국민들의 세금이 아닌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기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일러도 참석을 하고 리프레시오, 브래드 갈링 하우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제기관인 SEC와 시프트시, 마크 우에다와 캐롤라인 팜까지 참석을 합니다. 정확히 이제 순서가 뭐냐? 트럼프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에 행정명령 서명하고 여기 본격적으로 크립토 서밋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수량을 모아갈 건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벌써부터 표면적인 내용만 보고 속단하시고 비트코인 던져버리시면 안 되고,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되는 거는 내일 새벽에 크립토 서밋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을 제시했던 신시아 루미스도 또 하나의 약속이 지켜졌다. 우리는 세계의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수도가 되고 있다. 미국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것은 그냥 셀더 뉴스, 호재 소멸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면적인 기사 내용, 비트코인 미국이 추가적으로 비축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결단 짓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불과 이틀 만에 멕시코와 캐나다산 상품 관세를 모두 다 4월 2일까지 유예하겠다라고 하면서 2월에 적용한다 했던 것도 3월에 미루고 3월에 한 것도 4월에 미루면서 계속해서 위협 뒤에 유예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학습이 되셨을 겁니다. 트럼프 말에 여기저기 투심이 휘둘릴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셔야 우리가 시장에 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팩트는 앞으로 관세 전쟁에 있어서 계속해서 인지하시고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5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트럼프 관세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시장 부양을 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격은 출렁거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지만 매크로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유동성 부분은 조금씩 완화되고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 팩트를 보셔야 되고,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원은 CBDC 발행 금지 법안을 또다시 재발의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CBDC 싫어.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좋다.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친화적 규정을 만들 것이라는 강력한 공화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가상자산 디뱅킹 차단 법안을 발의를 했다. 디뱅킹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기업들의 은행 서비스 접근 제한을 하는 그런 법안인데, 이것을 차단해서 암호화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전통 은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얘기는 크립토 플레이어들과 전통 레거시 금융 기업들 간의 콜라보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있는 이 본질을 계속해서 우리는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탄 총리 또한 비트코인은 국가 전략적 비축금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부탄 또한 전략적 비축금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굉장히 불리시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거대한 국영은행인 MBD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 세계로 뛰어들면서 어마어마한 중동의 오일머니 또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굉장히 큰 것들이 수면 아래 숨어 있는 것이 지금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는 유럽에서 비트코인과 금 ETP를 결합한 상품을 출시했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금 결합 ETF부터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나오면 더 많은 기관들이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당정이 지금 가상자산 현물 ETF 빠르게 도입해야 된다. 국제 동향 등 감안해서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코인 거래소 등과 민당정,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힘 또한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엑셀레이터를 밟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권 핵심 인사들도 조금씩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감원에서 팀장급 퇴직자 2명이 빗썸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레거시 전통 금융기관에 있었던 인력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우리나라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씩 신화적이고, 한국도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는 만큼 이런 움직임은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는 추가적으로 RWA 프로젝팅, 메이플 파이낸스와 협력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디파이에 대한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지금 $10,000,000를 추가해서 이더리움 보유량을 무려 3배나 늘렸다. 왜 하필 트럼프가 비트코인 비축법안 행정명령하고 크립토 서밋 있기 전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물량을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매집했을까? 여기에서도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고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지금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미국발 레이어1인 수이와도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전략적 토큰 준비금에 수익까지 포함시키려는, 확실히 트럼프 일가는 미국 코인들과 미국 프로젝트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밀어주려는 이 힌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2월 달에 완료된 비공개 암호화폐 투자 라운드를 살펴보면 총 모금액이 11억 2천만 달러의 VC 투자가 들어왔고, 무려 137개의 프로젝트에 어마어마한 펀드의 자금이 유입됐다. VC들은 엄청나게 돈 냄새를 잘 맡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런 기관들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이 시기에 여러 가지 크립토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까? 이 시장이 시즌 종료가 되고 이번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올해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큰 것이 온다라는 것을 이 돈 냄새 잘 맡는 대형 VC들과 크립토 핵심 플레이어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굉장히 재밌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고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은 오히려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더 늘리면서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이런 고래 지갑뿐만이 아니라 0.1개 미만 그리고 100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지갑들도 조금씩 지금 고개를 들어주면서 다시금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또다시 올타임 하이를 갱신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흔들리고 지금 조정을 받는데 왜 1위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은 늘어나고 보유가 늘어날까? 어마어마한 손바뀜이 이루어졌고 누군가 고래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엄청난 매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블록에서 발표한 비트코인 펀더멘탈 인덱스 같은 경우도 최근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금 고개를 들어주면서 펀더멘탈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중요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 또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헤드라인만 보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행정명령 별거 없었구나 해서 던졌지만 이내 크립토 서밋을 앞두고 고래들과 세력들은 가격이 빠졌을 때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굉장히 긴 밑꼬리를 달고 벌써 89K까지 말아 올린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에 크립토 서밋에서 추가적인 비트코인 준비금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이 말아 올린 에너지를 통해서 이 하방 트렌드 라인을 다시금 시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구간을 만약에 확실하게 돌파해서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 3시부터 시작하는 크립토 서밋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흐름을 잘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핵심적인 지지와 저항 라인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단에는 79K의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의 단기 홀더의 실현 가격이 지지를 해주고 있고, 상단에는 1개월과 3개월 미만의 단기 홀더들의 실현 가격인 96K, 99K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79K는 지지하면서 이 96K와 99K를 돌파를 해주는 게 일단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동안 이 해당 96K, 99K와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0K를 돌파해주는지 확실한 흐름을 지켜보시고, 제가 보는 확실하게 상승으로 반전됐다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은 전 고점인 95K를 강력하게 이 하방 트렌드 돌파와 함께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가장 베스트다. 하지만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금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사이클 흐름으로 보면 가장 정확한 인간지표, 과거 2017년 사이클 탑과 21년 사이클 탑에 공통적으로 나갔던 거, 6개월 미만의 단기 홀더의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이후에 그 다음에 사이클이 종료되면서 시즌이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반면 지금 자리는 6개월 미만의 단기 홀더의 비율이 과거 사이클 탑 구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비한 수준이다. 물론 과거보다 많아진 것은 맞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더 갭이 남아있고 더 갈 룸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온체인 데이터는 알려주고 있고,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도 과거 21년 사이클을 보면 낙관 심리에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이 단기 고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면서 심리가 극도의 환희 구간, 유포리아 구간에 들어오고 나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시즌이 종료됐다. 지금 자리도 작년 3월 달에 이런 식으로 1차 불장 고점에서 낙관 심리에 들어온 이후에 지금은 다시금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다시금 더 큰 상승과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면서 피날레를 보여주면서 이제 심리가 유포리아 구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사고 힘들게 모아오고 버텼던 비트코인을 뒤늦게 들어온 개인들, 개미들한테 넘겨주고 나오면 된다라는 너무나 쉬운 사이클의 원리, 그리고 심리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 흐름에서 이번 사이클 조정이 있을 때마다 나왔던 특징,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의 실현 손익 마진이 이런 식으로 노란색 구간인 음수 구간에 일시적으로 들어왔을 때 언제나 굉장히 좋은 바이 더 딥 구간이었고 이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자리도 이런 식으로 위태위태하고 많은 분들이 시즌 종료다, 이제 진짜 끝났다를 외치고 있지만 이 자리 제가 봤을 때는 또다시 굉장히 좋은 기회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17년 사이클 그리고 21년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을 하단 이탈했을 때는 언제나 사이클이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 매우 좋은 매집 구간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유동성을 흡수하는 자산입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2017년 사이클 때도 어땠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글로벌 M2 통화량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큰 랠리를 보여주고 사이클 탑을 찍었습니다. 지금 자리도 뭡니까? 달러 인덱스가 과열을 시키면서 다시금 하방 추세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고, 주춤했던 글로벌 M2 통화량도 다시금 고개를 들어주면서 유동성이 팽창되려고 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분출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피날레
피날레 장이 오기 바로 직전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구간에서 시즌 종료다 뭐다 하면서 차트 흐름만 보다가 대중심리에 휘말려서 털려 나가신다면 마지막 피날레 의미 있는 이 유포리아 구간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이번 사이클을 마감하고 또다시 4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 남은 사이클까지 맛있게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 유종의 미를 얻고 그리고 의미 있는 졸업의 시나리오로 모든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